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네. 지금 이제 겨우 한 30 정도? 영끌에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1억을 벌었다. 어차피 저희가 부동산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재개발로 진짜 돈 번 사례 어떤 분이 있었다. 5천만 원의 뚜껑이란 매물이 있거든요. 자기 돈 5천만 원을 갖고 정말 신축을 사고 싶었던 분이 계셨거든요. 최근에 그분이 매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딱 1억 벌고 매매가 1억 5천이었겠죠? 1억 벌고 아주 단기 수익을 누리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소액으로 네.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아가씨면 뭐 한 20, 30대? 네, 20. 네.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서 영끌에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1억을 벌었다. 그때 이제 뚜껑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매물이 있어요. 그거를 한 5천 정도 들여 샀는데 추후에 아파트를 34평을 신청하셨어요. 왜냐면 평형을 조금 작은 거 신청하시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좀 덜 붙거든요. 그래서 34평을 신청하다 보니까 아파트 조합원들은 평가 금액이 작아도 34평을 싸게 받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자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비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차액이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분양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샀을 때 한 3년 정도 묵혀놨더니 일반 분양을 했던 거예요. 조합원들은 평당 1,000에 가져갔고 일반 분양은 평당 1,600에 했어요. 그럼 600만 원 차이가 34평 기준으로 한 2억 정도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 정도, 충분히 1억 정도의 차익은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이 재개발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네. 야, 이거 뚜껑 진짜 좋은데? 아주 라고 좋죠. 해서 네. 겁도 없이 달려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데 가서 이거 뚜껑이니까 사십시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89년 이후에 지어진 거야. 안 되죠. 그러면 이 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89년 1월 그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지어졌는지 며칠 후에 지어졌는지 이거 어떻게 알겠냐는 판단하실 거죠. 건가요? 판단하실 수 있죠. 저는 있죠. 딱 보면 아시죠? 딱 보면 알지요. 이 비밀은 저희 특강에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진짜 네. 바로 알려주실 거죠? 그래 바로 알려드리죠. 네. 와, 인천 아파트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할 때 7억, 8억 가는데요. 자, 7억, 8억 되는 신축 아파트 내 돈 5천만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아주 기막힌 투자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인천시 협회의 재개발 전문 교수님, 최명자 대표님. 네, 기막힌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5천 있으면 7억, 8억 되는 신축 분양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네. 쉽게 생각하면 헌집 줄게, 새집 사고. 네, 우리 두꺼비가 이렇게 묻어놓듯이 예전에 있던 집들이 싹 사라지고 높은 또 좋은 새 아파트가 되는 과정. 그렇죠. 어떻게 하면 5천만 원으로 7억, 8억 되는 신축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재개발 조합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헌 빌라를 사시는 거죠. 그러면 청약이라는 절차도 없고 바로 사무로 인해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상국역이 인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핫한 곳이거든요. 7호선 연장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일반 분양도 했고 일반 분양도 앞두고 있는 곳인데 매우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맞아요. 네. 매우 노후도가 심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가 금액이 되게 작아요. 한 6천, 7천 그 정도 빌라를 아주 작은 걸 갖고 계셨던 분이 34평 아파트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신청하셨고 이제 일반 분양을 얼마 했냐면 거의 8억이 넘는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자들도 청약을 하는 이유가 그 8억이 넘는 아파트가 추후에 가치가 더 많을 거다 생각하고 청약 점수를 넣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조합원들은 8억이 넘는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이 약 한 4억도 안 되게 4억도 안 되게 그러니까 내 집이 아주 작은 6, 7천짜리를 내가 그냥 소유했을 뿐인데 난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4억도 안 되는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정말 돈 벌 수 있는 얘기 제대로 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투자로 본다면 저희 동네 빌라에 산다고 치더라도 한 3, 40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재개발될 빌라를 노린다. 맞아요. 사려고 한다. 투자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재개발될 빌라 사는 거는 그냥 똑같이 사면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빌라 사듯이 초기 재개발 시장은 아직 입주권으로 변동되진 않았거든요. 빌라 사듯이 하나 샀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지나서 신축까지 가는 거거든요. 남이 갖고 있던 네. 오래된 빌라를 미리 사서
그렇죠.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바뀌길 기다린다. 그러면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빌라가 있다고 치면 네. 지하도 있을 거고 지하 있죠. 1층, 2층, 3층, 아, 네네네. 4층, 뭐 탑층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렇죠. 네, 구축 빌라란 말이죠. 음, 일단은 지하도 조금 꺼려질 것 같고 그렇죠. 탑층도 좀 꺼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층, 4층 정도가 조금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빌라일 것 같은데 재개발로 본다면 또 이 가치는 달라지나요? 완전 다르죠. 초기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선뜻 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지하를 사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왜 그러죠? 일단은 지하가 정말 싸거든요. 음. 1층, 2층보다는 지하가 싸죠. 우리가 지하를 사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싸게 샀지만 생각보다 평가 금액은 잘 나온다는 거죠. 이걸 실제 우리 이제 돈 얘기하면서 네.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 막 한 6, 7억, 네. 10억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천은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인천은 솔직히 아주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빌라들이 한 1억 이하라고 보셔도 돼요. 1억 이하? 네, 1억 이하입니다. 전세가율도 꽤 높기 때문에 내 돈이 3천, 2천, 4천 요 정도만 돼도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네. 일단은 투자의 꽃은 일단은 내 돈을 좀 적게 들이고 그렇죠. 싶고 적게 들인 돈만큼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고 한 1억 2, 3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 전세가는 얼마 정도 하면? 매매가가 한 1억 정도의 빌라라면 대충 방 2개, 3개, 거실 겸 주방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네. 그런 게 한 전세가 한 6천에서 8천 사이. 전용 면적으로 11평에서 13평 사이. 매매가는 한 1억 정도. 그렇죠. 전세가는? 6천에서 8천 정도. 이거 제가 믿기지 않아서 네. 자꾸 여쭤보는 건데, 자, 그러면 한 2, 3, 4층이 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는 한 얼마 정도 보통 가격 보면 되죠?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네. 지하는 일단 반토막이라서 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수리를 해갖고 지하도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지하가 다 똑같은 지하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막상 현장 갔는데 그 동네 그 빌라의 지하는 채광도 생각보다 괜찮은 지하들이 있어요. 그런 지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세도 잘 나가고요. 전세가도 잘 나가고 해서 생각보다 싸게 사면서 정말 적은 돈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2, 3, 4층이 1억이라면 지하는 한 5, 6천? 그렇죠. 네. 5, 6천, 6천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만 잘 맞으면 그렇죠. 이 반토막 난 지하를 사고도 입주권 빨리 받아서 그만큼 수익률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지하를 언제쯤 사면 되나요? 이거 나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아주 싶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초기 시장에서는 사실은 지하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적어도 사업 시행인가라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위에가 1억, 밑에가 5천이면 저 같아도 5천 살 것 같은데요? 그때 더 중요한 거는 평가 금액이 나온다 했잖아요. 지하의 평가 금액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나는 5천만 원을 샀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었더니 6천, 7천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정말 그런 시나리오네요. 네. 이 재개발이 이만큼 매력적이어서 저희가 재개발 전문 교수님 모시고 이번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돈 벌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아까 뚜껑을 사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되게 생소한 용어거든요. 네, 재밌는 용어이기도 네. 합니다. 뚜껑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건축물이 앉아있으면 땅이 있어야죠. 네. 땅이 내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땅은 네. 내게 아니고 건물만 있었다? 건물만. 그것도 무허가 건축물. 네, 그래서 이 뚜껑이라고 네, 하는군요. 그래서 뚜껑이라고 네, 해요. 뚜껑. 근데 이런 걸 사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이 뚜껑 무허가 건축물은 그 요건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나 막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법적으로 예전에 막 지은 건물들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지금 막 지은 것들은 아닙니다. 네, 뭐 반대천 같은 느낌으로 네. 그 중에서도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을 요건이 갖춘 있다. 것들. 간단히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요건이 뭐죠? 일단은 인천시 기준으로는 조례에 나와 있는데 1989년 1월 24일 그 전부터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돼요. 신발생 무허가는 안 된다는 거죠. 89년 1월 14일 네. 이전에 지어진 네네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하고 이전에 이 건물이 있었는지 지어졌다는. 없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팁인데 오늘 이 부분만 보셔도 여러분께서는 큰돈 벌어 가신 겁니다. 네, 재개발로 또 돈 번 사례 또 알려주세요. 소액 5천만 원, 그 정도 들고 오시는
그 고객분들이 자제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맞아.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부부들 다 청약 점수 낮잖아요. 일반으로 청약해서 새 아파트 공급받는 거 물론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으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내가 거기에 조합원만 돼도 내가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아파트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소액이라는 거죠. 5천만 원 갖고 솔직히 어떻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거의 가치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자녀한테 증여도 해도 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금액이. 그런 면에서 매우 유리하죠. 빌라 가격이 낮으니까 그렇죠. 증여해도 부담이 없다. 없죠. 너무 좋은데요? 네. 분양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 훨씬 더 싸게 그렇죠.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검색하실 때 보면 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두 개인 게 있습니다. 맞아, 하나는 피가 막 한 2, 3억씩 해요. 하나는 피가 뭐 한 5천, 6천, 1억 정도. 이 피 차이가 있는데 피가 큰 게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쵸. 네. 그리고 피가 작은 게 일반 분양. 분양권. 네. 자,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정말 화제에 분양했던 저희 산곡 해링턴 스퀘어. 그쵸. 네. 나중에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가정하고 일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동시에 나왔다. 네. 어디를 사실 건가요? 사실은 여유만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 옵션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쵸, 입주권을 초기 자금. 살려면. 네, 근데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뭐라고 하셨죠? 조합원은 혜택도 주고요. 그리고 동호수에도 매우 유리하죠. 사실은 조합원분들이 좋은 타입, 좋은 층수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R을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 옵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뭐죠? 일단은 우리가 새 아파트 할 때 보통 확장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시죠. 네. 그 확장비 같은 건 조합원들 기본적으로 옵션을 무료로 해주고 에어컨 설치 비용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전들 이런 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조합원들한테는. 그러면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받은 걸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돈 번 사례 또 알려주세요.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주권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우리가 투자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거든요. 아주 작은 빌라였던 거예요. 그 빌라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 적어도 최소한 1억 천 정도에 팔리는 빌라인데 8천 정도에 나왔다. 1억 천이 8천에 나왔다. 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매수분들한테 이제 매칭을 해드렸는데 전세는 한 6,200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내 자기 자본이 2천만 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중개사가 팔 수 있는 가격이 한 1억 천 정도 시세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가 작은 돈으로 이렇게 팔 수 있죠. 단기 차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아니, 네. 1억 천이 보통 시세였는데 네, 싸게. 8천만 원에 진짜 급급매. 네, 급급매. 이제 속된 말로 눈먼 매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정보 네.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고 왜냐면 쉽게 저희가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잘 올리진 않습니다. 그럼요. 또 아무한테서나 들을 수 없습니다. 네. 나중에 그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네. 저희 재개발 듣는 수강생분들한테는 네. 이런 급매, 눈먼 매물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기로.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교육을 결국에는 단지 그냥 재개발이 이렇대 이런 거 받으려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득이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이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최명자 대표님은 공인중개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분들 많겠죠. 제자분들 통해서 민망합니다. 네, 제자분들 통해서 네트워크로 저희 수강생분들께 급매 네.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죠. 약속하고 네. 도장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존에 잔금치를 여러 개 안 되는 네. 옛날부터 살던 조합원분들 중에는 전세로 나서 그럼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이었고 아주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30평을 받았는데 나는 2억 한 3천 정도가 분담금이었어요. 아파트 취득 분담금. 그렇지만 나는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 근데 그때 아파트 완공해 보니까 전세가 3억이에요. 네, 전세가 3억이니까 돈 7천을 오히려 회수하시고 본인은 작은 빌라에 다시 거주하셨죠.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전세가는 다시 3억 5천까지 됐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5천을 또 회수하신 상태예요. 아직 안 파셨고요. 네, 세입자분이 또 돈 주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매매가 한 6억 정도 하는데 2억 5천짜리가 6억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재개발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돈 안 들이고 쉽게 네. 말하면 2억 5천에서 6억까지 네. 뻥튀기가 됐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인데 네. 앞으로 어디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냐. 자, 인천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딱 보면 아시나요? 아, 여기 재개발은 좀 돈 좀 되겠다. 그렇죠. 아, 여기는 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인천은 거의 손바닥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지금 요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지금 상황을 한 2년 정도 보세요. 아니면은 요거는 조금 단타하셔도 됩니다. 설명해 드릴 수는 있죠. 그러면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 어렵다면 네. 이런 재개발 빌라는 사도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철역입니다. 전철역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요. 전철역은 왜냐하면 전세가 비율 자체도 높아요. 그리고 세가 공실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네. 네, 왜냐면 재개발은 어쨌든 투자이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실도 메꿀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이 쫄리면 안 되거든요, 재개발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다 감안했을 때 역세권을 따라다닌다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고 역세권을 따라다닌다면 이렇게 1억 이하 빌라가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만큼도 상승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작은 빌라들을 전철역 끼고 있는데 특히 또 초기 재개발 구역까지 선정됐다면 정말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돈 벌 수 있는 지역들 어디를 투자해야 돈 벌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강에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특강은 딱 한 번만 해요. 현장 오프라인에서 최명재 네. 교수님께서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자 투자금 한 5,000대부터 여기를 사도 될지 사면 안 될지 또는 진짜 사면 돈 벌 지역은 어디인지 네. 다 알려주실 거고 네. 급매물 나왔을 때 네. 저희 수강생분들 알려드리겠답니다. 제자분들께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신청은 고정 댓글 링크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프라인이라 현장 선착순 남은 자리 얼마 없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죠.